허경환?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경환 씨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어허. 그 허경환 씨는 성공한 CEO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본업인 개그맨으로서 이게 인기가 잘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닭가슴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본인이 뭘 해도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몸을 만들어서 몸짱 개그맨으로 나서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죠. 어허. 그래서 몸짱 연예인 1세대, 2세대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몸을 만들 때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서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직접 닭가슴살 사업에 뛰어든 거죠. 야. 그래서 100여 명의 개그맨들이 가서 먹여보면서 네. 테스트한 결과 가장 맛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으로 승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 허경환 씨가 몸짱이었던 모습 제가 얼핏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업을 했다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그 사업이 왜 어쩌다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 친구랑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허경환 씨가 동업을 했습니다. 아하.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무려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큰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범행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0억에서 30억 되는 빚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짓말이 아니고 누가 목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라디오 DJ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라디오 DJ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제 뭐 자문도 해주고 이제 맞아요. 위로도 해주고 하는데 본인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들었던 거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채권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라디오 DJ 하면서 남의 사연은 고민은 들어주는데 정작 자기 고민은 말 못해요. 최진봉 교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요. 본인이 물론 피해 당하는 거지만 본인한테 납품하는 그 납품 업체는 또 어떡합니까? 또 본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3개월 이상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대요. 세상에. 납품하신 분들이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납품을 안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네.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공장 대표들 찾아간 거예요. 즉 납품하신 분들 찾아가서 제가 꼭 다시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팔아서 꼭 드리겠습니다. 설득해서 쇼핑몰 운영을 재개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렇게 저를 믿어주신 그 사장님들한테 감사하고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따라주고 같이 고통을 감내해 준 것에 감사하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환 씨가 세상에 친구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처럼 2억, 3억 사기당해도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잖아요. 근데 20억, 30억이에요. 세상에. 그런 허경환 씨가요. 정말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제 개그 스타일은요, 특별한 뭐 분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위트와 센스로 뭐 시청자나 팬분들을 웃기고 싶습니다. 뭐 꾸민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심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손목과 발목과 뒷목 넣고 쇄골과 두개골 발꿈치 앞꿈치 뒤꿈치 경추 흉추와 요추 사각 손가락 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골반 가슴 어깨 발등 선목 이거 뭐야. 허경환 씨가 천생 개그맨이네요. 네.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요. 어쨌든 팬들과 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밝은 모습을 억지로라도 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사기를 쳤다는 친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일단 1심 재판부에서 이 횡령액이 한 27억 원을 넘는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그다음에 이제 아마 뭐 유가증권 위조라든지 동행사 뭐 이런 혐의 등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27억이나 넘는 돈을 횡령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나 봐요. 일단은 법인 통장 그리고 세상에
허경환 씨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몰래 한꺼번에 하면 들통날까봐 몰래 수시로 자금을 빼냈는데 확인된 계좌이체만 무려 600차례입니다. 야금야금 자기 돈처럼 야금야금 빼먹은 거예요. 그동안 친구한테는 허경환 씨한테는 웃어 보였겠죠. 믿음을 주려고. 그 믿는 높게 허경환 씨는 발등을 찍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27억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허경환 씨가? 이렇게 뭐 사기라든지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받으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이라고 해서 그 절차에서 바로 이제 손해를 이제 보전받는 제도가 있는데 있어야죠.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불법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에 집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하. 소위 말해서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감옥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는 그 돈을 막 어디 몰래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몇 년 나왔다고 그랬죠? 몇 년 나왔잖아요. 3년 지나고 나서 나 뭐 20억, 30년 뭐 쓰겠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소송이나 고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빨리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금 허경환 씨의 심경 누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런데 허경환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네. 사업을 처음에 셋이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한 명이 배신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의 동업자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라는 세상에. 뜻을 내비친 건데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뭐 조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인생 교훈을 얻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는데 사실 27억이란 돈이 조금 비싼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인 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행사 다니면서까지 벌었던 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배경까지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27억을 비싼 수업료라고 한 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마 애써 자기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경환 씨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잘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비관하고 스스로가 정말 계속 어려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안 좋은 생각도 그럴 하게 수 돼요.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개그맨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웃겨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재능도 썩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싼 수업료를 썼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본인이 지금 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저 팬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생각과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허경환 씨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봅니다. 27억이라는 돈을 물론 안타깝게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이런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접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6년, 6년이 지난 후부터 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허경환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19년 매출이 무려 170억이었고요. 아유. 2020년에는 350억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500억 원대 매출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경환 씨는 최근에 이 다이어트를 한 연예인 대다수가 우리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취재하면서도 보면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이 다이어트와 매일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틈새 시장을 허경환 씨가 제대로 공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위기 그리고 어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허경환 씨의 저 대인배 같은 이 기질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